의사분들이 파업하는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안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직종이 법조인하고 의사입니다. 문과는 법조인이었고 이과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과거에 저희들 법조에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은 한번 시험 합격하면 그게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이 되기 때문에 직업의 대우가 아주 좋았습니다.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1년에 수억씩 벌어들이는 것은 예사였어요. 그런데 그 법조직력이라는 게 갑자기 인원이 늘기 시작했어요. 정부 방침으로.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변호사의 한 90%가 사무실 유지를 하기 어려울 만큼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의 상징적인 인기 직종이었던 법조인이 몰락하는 것을 의사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도 변호사 같은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 정원을 하되 갑자기 많이 정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국민적 요구가 의사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의협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거고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치기보다는 이쯤에서면 의협하고 타협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하고 그걸 순차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침공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죠. 2년째 됐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핵무기 보유량이 세계 3위였어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였어요. 소련이 소연방 시절에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겨냥하고 우크라이나에 전부 핵무기 배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독립을 해버렸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중국하고도 비교 안 되게 핵무기 보유가 많았어요. 영국, 프랑스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독립 후에 경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러시아가 경제 지원하겠다. 핵무기 폐기해라. 그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 영국 말 듣고 협정을 하고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거나 러시아로 일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러시아가 침공 안 했습니까? 안보 안전보장 협정의 당사자가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이 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하면 핵무기 몇 발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사용 못 할까요?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북한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전쟁 반대하죠. 자꾸 확전 반대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어요. 이란이 옆에 붙어 있는데 왜 못 대들까요?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을 갖다가 가졌나 안 가졌나 그 대답을 안 해요. 그걸 NCND 정책이에요. 대신 아무도 못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의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예요. 미국 제일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승인해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이든이 있을 때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핵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일본은 IAEA하고 전부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처리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1만 톤가량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그 양만 하면 핵탄두를 일본은 6천 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갖다가 처음 만들 때 어려운 거지. 처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빵 찍어내듯이 찍어냅니다. 원료만 있으면. 그래서 세계 군사학계에서 보는 거는 일본은 1년에 핵탄두를 6천 개 이상 찍어낼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언제나 그걸 핵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고 그래요.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탄두 제조 기술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핵 잠재력이 가진 국가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원자력 핵 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우리가 일본처럼 받아야 돼. 그게 연말까지 가장 시급한데 지금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첫째, 사형제도가 부활돼야죠.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에도 위반 안 되고 형법에는 사형 판결 후에 6개월 내에 집행하라고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거 집행 안 해요. 안 한 지가 27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흉악범은 날뛰죠. 사형 구형하고 사형 판결하면 법정에서 사형수가 비웃죠. 집행도 안 할 사형 판결 해보기 뭐하냐. 지금 우리나라 사형수가 한 58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흉악범이 상당수일 겁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하면 미개국인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어이가 없어. 일본이 매년 사형 집행합니다. 미국도 합니다. 미국 주의 절반에서는 매년 사형 집행해요. 근데 미국이 미개국입니까? 일본이 미개국입니까? 그런 논리로 피해자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가해자는 살인범의 인권은 생명권은 존중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죽고 피해 입은 그 가족과 죽은 사람을 그 인권은 왜 생각 안 해요? 살인자의 인권만 중요한 거예요? 살인자의 생명권만 중요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즉각 사형 집행을 해요.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대구는 2.28 자유정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상징하는 것은 2.28 자유정신 그리고 박정희 산업화 정신. 그래서 두류공원의 시민광장을 곧 2.28 자유광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정신은 동대구역과 지금 대표 도서관 자리가 들어가 있는 남구 봉덕동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곳에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 동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진국 도시에 어느 도시에 가보더라도 도시를 상징하고 도시를 살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의 동상이 장군 동상도 있고 정신 동상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들. 그 동상이 광장 딱 중간에 동상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구의 기본 양대축 2.28 자유정신과 그리고 박정희 산업화 정신 그 두 개를 기리는 동상 작업은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우죽순 난립을 해가지고 동상 세우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그거는 우리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 시민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시민들한테 이중으로 모금해서 동상 세운다? 그건 동상이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청년들한테 돈 줄 테니까 결혼해라. 한 번에 1억 준다고 결혼해라. 그리고 애 낳으면 돈 얼마 주겠다. 나는 그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풍조가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죠.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그뿐이다. 옛날에 자식 세대를 위해서 고생하던 부모들 세대가 지금들의 청년들 정신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 여성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하수와이프로 이제 전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결혼해도 애를 낳으면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육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해요.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 문제, 이 국가가 어떻게 보증을 내주고 대신을 해주느냐, 그 정책이 제대로 서야지 애를 낳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세 번째, 여성들이 요즘은 캐리어 우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워낙 활발해지니까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자기 인생이 있어요. 캐리어 우먼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그런 사회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억지로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아라, 그렇게 정책을 펴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돈이 수백조가 들어갔어요. 수백조를 예산을 투입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고 출산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나라 전체가 기조를 바꿔야 돼요.